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아, 저 깜찍하게라고 써 있는데. 네. 저는 좀 이거 했어요. 읽어드린다. 아. 읽어드린다. 저는 목소리로 좀 깜찍을 표현을 했어요. 화음 넣었어요. 네, 근데 읽어드립니다. 아, 저 칭찬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칭찬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귀여워요.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할 법 어떤 건지 우리 배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네. 네. 오늘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 네,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오. 저는 후견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키다리 아저씨. 아, 예, 그렇죠. 명작이죠. 약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그냥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 맞아요. 네, 재한 씨 같이 보통 후견인이라고 하면은 익숙한 거는 뭐 키다리 아저씨, 약간 좀 동화 속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고요. 실제로는 오히려 성년 후견인을 혹은 그 제도를 활용했던 것 때문에 어려움에 겪는 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후견인 제도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할 뻔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고요? 네. 사연 한번 들어봐야 사연을 되겠네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다니 우리 아들 최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아이고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모아서 저금해. 아, 엄마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내복 한 벌은 해드려야지. 여름을 오는데 뭐 내복은 무슨 가방이면 몰라도 자격증 받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엄마가 한턱 제대로 쏠게. 고기 많이 먹을 거예요. 룰루랄라.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자격증 받으러 왔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받으면 여기서 인증사진 찍고 가자. 이런 건 사진으로 남겨서 가보로 보관해야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자격증이 상실이 됐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무슨 말이죠?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까지 받았는데 왜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후견인이 있으시네요. 어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제가 후견인으로 등록이 돼 있긴 한데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우리 아들 멀쩡한데 지금? 그래서 자격증이 안 나오시는 거네요. 후견인이 있으면 그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죠? 그 법이 그래요, 법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네요. 아니 무슨 법이 그래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꿈인데 제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저는 자격증 찾으러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야 이런 네. 얘기였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어서 네.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둔 20대 청년이 네. 단지 후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후견인 제도가 일단 뭐예요 이게? 네,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피후견인, 이 후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일단 나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은 이제 후견인자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그리고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후견이 청구된 당사자의 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당사자 또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서 후견인이 선임이 되게 됩니다. 아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문제가 됐는데요. 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약 200여 개 정도의 자격증이 취득이 안 됩니다. 변호사, 뭐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성년 후견이나 이런 후견이 개시가 되면은 그것도 상실되게 됩니다.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다 활동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갑자기 그럼 꽤 좀 지난 얘기지만 네. 이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영우는 이제 후견이 선임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성년 후견인을 만약에 포기하면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후견제도 이용자의 한 80% 정도가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그 후견 계약의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라고 볼 수 있고 매번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후견이 아니라 성년 후견이나 그리고 그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 후견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계속 후견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견인 제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건지 끝까지 취업도 못하는 건지 그래서 A씨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궁금하네요. 네, 일단 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 법원으로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A씨 어머니가 네.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사회적 낙인과 소외로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성년 후견을 종료해달라고 법원에 그렇지, 청구했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네, 후견이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이런 후견적 개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면서 A 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A 씨의 성년 후견이 종료하면서 이 사안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그 이후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해줬어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법 때문에 그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예, 발달 장애가 심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격증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서 예. A 씨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발달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친구들하고 지인한테 협박 사기 피해를 겪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피해 배상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어머니가 부득이하게 성년 후견인으로 자기가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수사도 잘 진행이 됐고 가해자도 처벌을 받고 배상도 받고 그래서 A 씨가 자기 같은 발달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 어머니가 어떤 피해 배상을 위해서 했던 이 성년 후견 제도를 법원에 다시 재청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종료하게 됐던 사안입니다. 뭐 후견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필요 없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후견인한테 굉장히 좀 큰 권한을 준 것도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년 후견 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제도이는 맞는데요. 이 성년 후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2013년도에 없어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서 성년 후견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금치산자라고 하면은 이제 아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어떤 사물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서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를 하고 어떤 법률 행위도 못하게 해두어서 과도한 제약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능력까지는 하지 못하고 어떤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명칭은 변경됐는데 어떤 차별적인 그런 처우들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출발은 좋았는데 네. 정작 정말 필요한 후견인 제도를 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반영이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성년 후견을 심판 청구할 수 있는 민법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한번 받아보겠다고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긴 합니다.
헌법에 또 자유권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권도 그렇지만 사실 행복 추구권 문제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도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각종 법률에 피성년 후견인 결격 조항에 대해서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성년 후견 제도도 좀 더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뭐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사할 때 이사업체를 부른다든지 세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 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도 이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장애인을 위한 법도 장애인이면 무조건 똑같이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정말 평등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제가 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태극기 개항 모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잖아요.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또 지켜내기까지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태극기를 개항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예. 우리들의 법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